in progress. 자, 42페이지 펴보시면 여기까지 했어요? 41페이지까지? 어, 지금이 시기는 6.25 전쟁인 시기인데, 그 아들인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수를 마중하러 기차역으로 가는 만도의 아버지인 박만도의 모습인데, 박만도는 3대 독재인 아들을 어딘가 좀 병원에서 나온다는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 그리고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별건 없는데 여기 지금 어, 박만도는 팔이 한쪽이 없죠? 기억납니까? 했던 거? 몇 페이지에 이야기? 페이지 37, 네? 38 여기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진짜 기억이 안 나. 해요. 이상한 담배를 너 피고 왔지. 네, 진품이 안 피는. 자, 여기 기차를 타는 여기 39페이지 여기 내용이 박만도가 징용에 끌려가는 사람들에 섞여서 50년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12, 3년 전이면 30년대 말 일제강점기 때인데 북한광으로 가게 되는 여기서 헤어지는 장면이 기차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3일째 되는 날 섬에 도착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요? 자, 어쨌든 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비행장을 닦는 노동에 배정됐는데 모기에게 심하게 물리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흙을 저 나르면서 비행장을 닦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별로 좋지 않아서 병까지 돌고 하지만 만도는 약간의 설사를 했을 뿐 쓰러지지 않고 잘 적응해가는 모습이었는데 모기 때문 아니라면 결국은 비행장을 다 만들어냈고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 그것을 피해서 일하는 밤중까지 일하면서 산허리에 굴을 파가지고 모든 비행기를 그 안에 넣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던 거죠. 그 굴을 파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굴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도 비행기가 공습 경보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오게 되면 모두 돌아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과거 회상인 부분입니다. 좀 더 가보죠. 봐봐. 저라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렸어. 공습이 있으면, 그 지난 시간에 공습이 있으면 그만큼 공격을 당해서 죽을 위기도 있을 텐데 그 공습을 하는 동안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잠깐 편하게 쉬는 거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공습의 상황이 차라리 편한 거지. 그런데 때로는 공습 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모두 손해를 봤다고 야단 일이었어. 쉴 수 있었는데 못 쉬었다고. 어찌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 말은 뭐야? 미리 비행기, 적의 비행기를, 연합군의 비행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경보 사인을 못한 거야. 그럴 때는 정말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자,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였, 일이었다. 여느 날, 여느는 보통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되게 위험하지. 길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치를 끝까지 어, 굴속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불을 붙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목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쿡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극적극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4개째에서야 겨우 심지에 불이 댕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 자, 심지에 불을 붙였고 그 순간 하필 공습이 일어났어.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 들어갔다. 공습을 피하려고. 달려 들어가서 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려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쾅!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며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 불이 번쩍했다. 하필 불을 붙여 나올 때 공습이 있어서 다시 공습으로 인해 굴 안으로 도로 달려 들어갔고 그 사이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죠.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톱각처럼 보이는 팔뚝. 이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지난 시간에 42페이지 이 장면이 거꾸로 올라가면 저기 있습니다. 어? 어디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대합실에서 시간 이래서 앉아있으면 곧잘 생각나는 일.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쫙 지키는 소름 끼치는 기억.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서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 요 팔뚝이 아들을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상상처럼 떠올랐는데 실제 그 사건은 그 팔뚝은 자기 팔뚝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거죠. 사건이.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는 것이었던 걸 알자. 재차 눈을 떴을 때 그는 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 주치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이 이미 끝난. 절, 근데 팔 떨어지는 자기 팔인 걸 어떻게 몰라요?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 떨어지면? 근데 가끔가다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반인가? 라이언 일병 아닌가? 웨어패스 고양이 스타필드까지 잘 부른 거야 지금.
생각 감으로. 아, 근데 생각 너무 진짜. 저 필름 가서, 필름 가서 영화 보자. 몇번 가. 나 52번, 52번 타고 진짜 출력하면 되냐? 이거 볼래? 없다고. 잠깐 봐봐. 제발 진짜 나를 나온다고. 카드로 카드 만들 수 있는 몇 개 있는. 근데 그게 절대표현 아니긴 해. 형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영화를 그 소재로 다룬 영화인데 이게 근데 전체 화면이 안 되나? 너무 끔찍. 헐. 못 본다. 그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보면 안 돼요? 일부만 잠깐 보는데 약형이 뭐예요? 약형? 여기 있다. 약간 혐오? 약형. 아니, 이거는 광고. 이거 봐봐. 소리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참, 어디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아진이가 얘기했듯이 아니 내 팔이 그렇게 된 걸 왜 모르냐? 충분히 음, 질문할 법한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져가지고 거의 정신 못 차리고 깨 의식을 응? 눈 번쩍했고 어렴풋이 눈을 뜨고 봤는데 팔뚝이 떨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야 자기 팔인 걸 깨닫고 그때 통증보다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아마 극심한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기다렸을 수 있지. 가볼까요? 다시 현재로 왔습니다. 기차. 과거에서 현재. 어느 팔을 잃어버렸죠? 왼팔이었나요? 그림 보면? 그림에? 어느 쪽 팔이 왼팔. 왼팔? 가봅시다. 꽤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자리를 벌떡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고등어 누구 위해서? 아들 위해서. 두 마리 있었습니다. 부성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요, 아버지의.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때 울렁거렸다는 뭐지? 기대감, 설렘.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땡땡땡땡땡땡 종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 김이 픽픽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왜? 그 긴장감은 물론 아들을 본다라는 어떤 설렘 때문에 긴장감일 수도 있지만 혹시 다친 건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 음, 그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인 긴장감이겠습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다. 꽤 많은 손님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두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 유중에 출찰구라고 하지만 개찰구 아시죠? 개찰구. 카드 찍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걸어나오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상위라는 건 전쟁이나 어떤 작전 때문에 상처 입은 몸을 다친 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기차에서 다쳤을 거라는 상상도 못한 거지. 다쳤어도 저렇게 심하게 다쳤을까? 기차에서 내릴 사람들은 모두 내려놓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었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왜? 이상한 일이다. 뭔가 조짐이 이상해서 걱정되는 거야. 안아서 하고 있을 때다. 분명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두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두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 어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렁거리는 것이 아닌가. 누구였어요? 앞에? 얘가 결국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쩔룩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누구였던 거야? 진수였어. 그런데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알아보지 못한. 왜? 저렇게 다리를 다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래서 아들 진수의 다리 하나가 절단된 상태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군대 다쳐가지고 제대했거든. 그래서 허리 수술 받고 근데 그 사고로 어, 두 명이 죽었어. 그 두 명은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 작전 들어가다. 그 두 명은 대전 국립묘지에 붙여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쳤으니까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헬기로 이송돼가지고 실려가서 병원에서 한 한 달 정도 입원한 다음에 결국 거기서 제대했거든. 수술 받고 나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그랬는데 그때 같은 병실 안에 어, 그 군 군인 장병 2병이었나 1병이었나 장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리 한쪽이 절단돼 있어 허벅지 밑으로. 얘기 들어왔던 얘가 전기를 다루는 어, 그 병사였는데 보직이 그런 거였는데 전기에 감전되면서 고압 전선에 전봇대 올라갔다가 고압 전선에 감전되면서 전기가 몸을 통하는데 다행히 다리가 파열되는 바람에 산 거야. 파열되지 않았으면 심장이나 중요 장기가 파열돼가지고 죽었을 텐데 하필 그 다리 쪽이 터지는 바람에 교류도 산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막 놀리면서 쩔뚝이 이렇게 놀렸거든. 같이 다친 사람들끼리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흑인 비하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은 다친 사람들끼리 그 비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랬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한 몇 개월 있었나? 있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 부대에서 같이 생활했었던 다치기 전에 생활했었던 밑에 후임병이 내가 입원했던 병실에 또 입원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했더니 발목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을 절단했어. 군부대에서 그 작전 나갔다 작전 지역에 지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가끔 군인들을 비하하거나 군대를 갔다 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적이게 하지만 실제로 매년 많이 죽어나가요. 지금은 이제 대전의 국립묘지에 죽은 장병들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대전에 묻지 않습니다. 다른 데 국립묘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크게. 그럴 정도로 계속 있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좀 더 가죠.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슬픔, 안쓰러움, 당황 등의 모든 감정들이. 에라 이놈아. 그런데 오히려 속마음과는 다르게 욕이 나왔어.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어.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만도에 들창과 크게 벌렁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콧물이 나는 걸 콧물을 들이마셨다는 건데 콧물이 왜 나? 눈물이 여기 보면 핑 돌 뿐 아직 눈물이 쭉 흘리진 않는데 핑 돌면서 코에 눈물이 좀 그 물이 찬 거죠.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제자에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진수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 마리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 요거 이게 무슨 꼴이고 에라 이놈아 그리고 무뚝뚝한 한 마리 이런 모습에서 만도는 슬픈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뚝뚝한 행동으로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야, 이건 진짜 웃긴 거야.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뭐 잃었어? 팔. 아들은 전쟁 때. 제목이 순한 이대야.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대. 순환은 민족이 순환받는 시기. 자,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은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며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이때 눈물은 진수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슬픔에 눈물이 있긴 하겠지. 여기 뭐 있는지 알아? 죄송함. 아니, 지가 나쁜 짓 하다 이랬어? 나라 위해서 전쟁 참전했다가 부상 입은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뭐가 있어? 죄송함과 슬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는 효와 관련돼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몸의 모든 건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다쳐서는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머리도 안 잘랐습니다. 예. 상투 틀었죠. 빠지는 머리카락은 조심스럽게 모아서 손톱도 깎으면 그것도 조심스럽게 모아가지고 그 어떤 날짜를 골라가지고 그 날짜에 태웠습니다.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문신이 어딨어? 문신 안, 귀에 누가 뚫어?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랬었거든?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치거나 이런 것들도 부모님한테 불효했다고 건강하게 돌아왔어야 된대. 이 심리야, 진수는. 들어갈게. 앞장서가는 만도는 자, 이제 역을 떠나가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왜?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에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만두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땅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이따금 끙끙거리며 부지런히 걸어. 아마도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일 거예요. 왜? 자식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얼굴을 보면 뭐라고 대할지 아직도 모르는 거지, 아버지.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도 신경을 채 못 쓴 거야.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르는 뜨거운 기운. 이게 뭐겠어? 어떤 서러움, 어떤 울분, 좀 기다려주지. 약간 서운함 등등이. 그런데도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댄. 그래도 아빠를 안 부르는 거야. 왜? 미안해서. 이게 진짜 이게 연기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상이 훨씬 더 슬플지도 몰라요. 실제로 보는 장면도 슬프겠지만. 왜 안 부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아니, 다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도 장애를 입은 것도 슬픈데 자기가 다리가 다친 걸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앞서가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자, 장소 바뀌었어요. 여기 올 때 지나쳤던 주막집이었죠. 비로소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서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있는 꼬락서니가 을씨년스럽게 이를 데 없었다. 을씨년 여기 스산하고 쓸쓸하다. 우울하고 음산하고 이런 것들. 만두는 눈살을 찌푸리고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뭐야? 저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만이 많고 그런데 아들을 탓할 수 있어 없어? 탓할 수 없는데 자꾸 탓하고 싶고 불만도 있고 안쓰럽고 그리고 술방 앞으로 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왜? 화가 나니까. 분노라고도 쓸까? 저 어떻게 기역자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이를 잡고 있던 여편네가 킥 하고 웃으며 후다닥 옷섭을 여몄다. 이 여편네가 누구냐면 무슨 집이었더라? 여기 지나갈 때 있었던 집이거든요. 어디였냐면 어디로 갔더라? 어? 야 주막집 좀 한번 찾아봐봐. 주막집 어디 있는데? 돌려? 네. 저희 아니셔요? 쉬긴 아니 뭐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만 더. 그래서 많이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 좀. 여기다 여기 주막집. 개천을 두고 개천을 건너와서 있는 한참 갔을 때 초가집이 있는 주막집, 단골집. 여편네와는 예서로 농을 주고받는 친한 사이. 서방님 들어간다고 농담하다가도 이렇게 되는 그런 주막집이었는데, 여기 기억이 안 나지, 왜? 네, 이런 거예요. 어, 그다음 가봅시다. 근데 그 주막집에 들른 거야. 화가 나가지고. 웃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속옷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어, 남자가 들어왔는데 킥하고 웃으며 웃을 뿐이야. 그러나 만도는 웃지를 못했다. 서로 반대되는.
방문 타고 넘어서는데 서방이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보통 때랑 달라. 아마 이처럼 뚝뚝한 무뚝뚝한 얼굴하고 술방에 들어서는 아마 처음일 거야. 옆에 내가 뭣도 모르고 오늘은 서방님 아닌가 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평소랑 같은 줄 알고 농담했지만 만도는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이다. 또 만도는 그렇게 하고 들어온 거야. 딴 때랑 다르게. 기억자 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 바쁘게 빨리빨리 핫다나 어지간히 너 바쁜가 배 빨리 곱빼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구만. 오늘 왈카노. 옆에 내가 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도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 무거운 신음소리나 요 한숨소리나 같은 의미. 울분과 화가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만 걷자. 그리고 이걸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간다. 그 큰 사발을 단순히 비워버리면 도로 옆에 앞으로 불쑥냅니다. 그렇게 거들빼가 아마 완샷으로 석잔을 해치우고 극하고 개트름을 했다. 여편네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왜? 놀란 거야. 놀라고 당황한 거야. 왜? 평소랑 다른 모습이었어. 왜 석잔을 내리 그렇게 한 방에 원샷으로 마셨을까? 화딱지 나는 이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맥주를 여러분들 마셔본 적은 없겠죠?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물론 고등학교 때도 몰래 마실 수도 있겠지. 중학교 때 술 마시는 애들 있지 않니? 없나?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가 확확 달아오르고 귀뿌리가 빨갛게 익었다. 얼굴에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야, 술 기운이. 술기가 얼큰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다 와 가고 있었다. 넘어가죠. 진수야! 버럭 소리 들었어요. 이리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어기적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문턱에 걸터 앉으니까 옆편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여기가 좋습니다.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 코안대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아무 데서나 모으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꽃배기로 잘 좀 참기름도 치고 이? 자, 이거 국수 한 그릇 참기름도 쳐달라는 이거에 뭐가 담겨 있어? 네? 담겨 있어요, 저기가? 여기 뭐가 담겨 있을까? 누구 국수야 이거? 누구 먹을 아직 국수? 아들 먹으라는 국수지. 꽃배기로 말아달라는 거야. 참기름까지 탁탁 쳐가지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야, 옆에 있는 코로 희죽 웃으며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를 집어든다. 아직도 옆에 있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평소랑 비슷한 느낌처럼 약간 놀라고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옆에 내는 여전히 아직 잘 모르는 거지.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여넣고 있을 때 옆에 내는 만두의 귓전으로 얼굴을 갖다 댄다. 봐봐. 여기 봐. 얘들아. 잠깐 봐봐. 여기 봐. 집중해. 훔친다. 이거 닦는 거야. 그 다음에 집어든다. 갖다 댄다. 이거 뭐예요? 뭐 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현재형 시제예요. 이 부분들에선 눈앞에 벌어지는 듯한 현장 감각, 어떤 생생함을 드러냅니다. 되게 친하긴 친한 거야.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들인가?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거렸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진수가 국물을 한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도는 한 그릇 더 묵을래? 한다. 아니, 예.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음, 한 그릇 더 묵지 와. 그만 먹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저 여기 몇 편 내가 그래도 둘 부자 사이에 몇 편 내 역할이 뭘까? 두 부자 사이에 되게 심각하고 삭막한 어떤 상황에 약간 그것을 약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 주막집에 들러서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약간 화가 좀 가라앉고 누그러지고 한번 가볼까요? 주막을 나선 그들은 논두렁길로 이번에는 논두렁길로 갑니다. 아까 걸어왔던 것을 거꾸로 걸어가고 있어요. 논두렁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겠어? 개천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자,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왜? 왜? 아까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성큼성큼 아들 신경도 쓰지 않고 먼저 답답하고 자기 감정이 좀 급해가지고 앞으로 빨리 걸어갔는데 이제는 아들의 걸음이 느린 이유 때문에 앞장세워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고는 자꾸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인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술기운이 완전 오른 거야. 너무 급하게 마셨어.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뿜어 본다.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술 취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제정신이 아닌 게. 고등어가 대고 밑에 자주 해도 돼. 자꾸. 자꾸. 좋다. 술에 취한 게. 진수야. 예. 니 웃자다 그리 됐노? 전쟁하다 일이 안 됐습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리띠더. 병원에서, 병원에서 예, 음,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 어째 살긴 뭘 어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응,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난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어서니 첫째 걸어다니기에 불편해서 뚝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걸어다니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돌려야 일을 뜻대로 되지. 응? 어? 꼭 완전히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빠는 자꾸 뭐 하고 있어? 아빠는 자꾸 뭐 하고 있어? 야 너보다 내가 더 심해. 응? 팔 없는 게 더 안, 그래, 위로하는 거야, 이거. 이거 위로하는 거라고. 말이 거칠어서 그러지. 그럴까, 얘? 아,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기면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자, 이런 게 뭐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자, 무거운 한숨이 아닌 게 중요해. 아버지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한 거지. 기차 타고 올 때 마음이 얼마나 심했겠어. 아버지 보면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보일지.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드디어 이제 웃어주는 모습이 보여져. 아들에 대한 위로. 잠깐 쉬어? 네. 잠깐 쉬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야. 자, 오세요. 자, 파티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두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봐봐, 여기에 되게 디테일이 있어. 이제 주막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하더니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누려고 하는데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해. 왜? 만두는. 손이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손으로 고등어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등어 묶음을 고기 묶음 입에 물고 물려고 하는데 그걸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 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는 것으로서 온전한 삶을 좀 더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고등어는. 끈으로 묶어가지고. 중요한 두 마리야, 두 마리. 잘 봐. 두개 정도. 자, 개천 뚜개 이리 왔다. 드디어 여기 왔어. 개천 뚜개 뭐가 있어? 외나무 다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 거의 끝이야, 이게.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됐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로 짚고 건너기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는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얻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의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왜? 뭐예요? 한쪽 손으로만 맹. 한쪽 손으로 맹. 자, 어서. 이렇게 한쪽 손으로만. 그리고 위에 엎인 사람이 두 손으로 아빠 목 잡으면 되잖아.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다. 황송한다는 게 뭐냐면 죄송한데. 왠지 알겠지? 왜 죄송한지. 아니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를 내가 업어주지 못할 만데 엎어야 되는 상황이 그런 거지. 한쪽 눈을 찍 감으며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덜미를 부둥켜 안았다. 어딨어? 그거 높은데 근데. 만두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두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 이게 벌써 무슨 꼴이고 세상 잘못하고 나서 응, 진순이도 신세도 참 똥이다 똥 하고 이런 소리를 속으로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텐데 안 돼 그러면 죽으면. 왜 쌤이 말리면 어떻게 해? 그래도 살아야지. 이 모습 용케 자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고 이 모습을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가만히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봐. 카메라로는 가까이 붙었다가 영화적으로 생각해봐. 쭉 빠져가지고, 그쵸? 빠져가지고 전체 풍경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뒤 후반부가. 일단 첫 번째, 여기요. 여기 장면 보세요. 이 장면. 이 장면이 뭐가 중요하냐면, 아들을 얻고 외나무 다리를 조금씩 건너가는 것.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때 만도와 진수는 뭘 상징하냐면 뭘 상징하니? 음, 가족의 한정돼 개인을 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상처 입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 상처 입은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 상처 입은 자들끼리 서로 보듬고 안고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 아들을 업고 업히는 그 모습으로 외나무 다리. 이 외나무 다리는 뭘 상징하니 그러면? 외나무 다리는 외나무 다리는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낸다?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이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를 드러내는 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입니다. 그것을 용머리제가 바라보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사건을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의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맨 끝에 붙은 용머리제가 이 풍경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뒤에 학습활동하고 마무리 짓죠. 진짜 안 된다며요 오늘. 아니, 학습활동은 문제 아니잖아. 문제 있는 자료를 내가 나중에 줄게. 그걸 잘하라고요? 얼마 안 돼. 잠깐, 금방이야, 금방. 너무 안 돼? 쌤이 다 알려줄 거야, 같이. 40분에 딱 끝내주셔야 돼요. 35분. 아 왜냐면 40분 버스를 타야지 영화를 못 찍어요. 하나는 기다려서 자, 이거 뭘까요? 이런 코스를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서 돌아가? 전쟁통?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는 소리 듣고 용머리 절을 넘어 진술 맞으라고.
대합실에서 진수를 기다리며 어디에 끌려왔었죠? 징, 지, 헐,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지. 그 다음 거 다 알아요. 다리. 진수가 내 왜 전쟁터에서 다리를 하나 한쪽 왜 빼고 우리 다리가 한 개 있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논두렁길을 걸어가면서 주막에 들러서 목숨을 사주고 위로를 하고 개천에서 뭘 건너요? 외나무 다리를 만나서 건너게 됩니다. 뒤에 그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 어떤 거? 징용 이런 것들 징용이 뭐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노동자로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징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름 이런. 징병 징병이라고 해.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연합군의 비행기 이런 것들 쌤, 근데 한쪽 팔 할 때 한쪽 팔 세 글자에 다 띄어야 돼요? 띄어쓰기. 보통은 근데 한쪽을 붙여 쓰기도 해. 호로도 되기는 되지. 못 봤어요. 징용 때문에 뭘 잃었죠? 한쪽 팔. 음. 한쪽 팔. 엥? 한쪽 팔도 돼. 근데 왼쪽 할 때 왜는 왜안 띄어요? 오른쪽 왼쪽은 보통 붙였어. 나 띄어쓰기 잘 못해. 그다음 진수가 건 전쟁 때문에 다리를 잃었고 한쪽 다리 한쪽을 잃었고 요 전쟁을 드러내는 거는 뭐 전쟁 말 그대로 상위 군인 이런 것들. 나와. 자, 넘어가. 너무 안 돼요? 진짜. 네. 자, 이런 것들 보면 4분 남았어요. 왜 안? 너 느낌 한 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배경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도 봅시다. 그다음 야, 봐봐. 자, 아버지께서 들고 계신 뭐는 요청 안 해? 아버지께서 들고 계신 뭐는 고등어. 고등어는 내가 들어야겠어. 진수 혼자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힘들 것 같으니 어떻게 건너? 내가 업어주고 다리가 불편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가 어렵다, 두렵다 뭐 이런 거겠지. 외나무 다리가 상징하는 건 뭘까? 다시 진수의 다리. 왜 진수의 다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두 부자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이거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나무 다리는 전쟁이나 6.25 일제강점기는 아니고 그런 시대에 고통받은 두 부자가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고난에 대한 얘기고 자 건너는 모습은 서로 힘을 합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때 순환이대에서 자, 아버지 아들 두 세대에 걸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 바로 뭐예요?
전쟁. 하나는 태평양 전쟁. 어쨌든 일제강점기의 실현. 그리고 일제강점기랑 같이 두 가지 받아들여도 되죠. 이게 주제이긴 한데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과 고난, 그 고통은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작품이었겠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에 안 돼, 안 돼. 너 끝까지 가. 그럼 문제 풀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난세개 다 전달해 주는 거. 네. 알았어. 나 지워서 때리는데 잘못 지웠네? 미안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콜라에 여기서 가지고 있고. 진짜. 근데 진짜 없어. 근데 나 아직 한 캔밖에 안 먹었어. 이거 원래 하루에